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오늘은 성장의 재료,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대체 얼마나 먹여야 할까요? 집을 지을 벽돌이 없으면 키도 자라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집을 짓는 벽돌입니다. 설계도, 즉 성장 호르몬이 있고 장비, 즉 칼슘과 비타민 D가 다 갖춰져 있어도 벽돌이 없으면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성장 호르몬 그 자체의 재료입니다. 키를 크게 하는 성장 호르몬이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째, 근육의 75%가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반드시 단백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뼈와 연골의 골격, 즉 성장판의 연골과 뼈의 기본 틀이 모두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더라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계도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필요량은 체중에 비례합니다. 흥미로운 건 나이가 어릴수록 체중 1kg당 필요한 단백질이 오히려 더 많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살에서 3살 아이는 킬로그램당 1에서 1.2g, 4살에서 8살은 0.95g, 9살에서 13살도 0.95g, 14살에서 18살은 0.85g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적은 숫자지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3g 들어 있습니다. 체중 30kg인 아이라면 닭가슴살 약 120g으로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만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체중 킬로그램에 나이별 개수를 곱하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 그램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살 체중 20kg 아이는 20 곱하기 0.95, 약 19g입니다. 9살 30kg 아이는 30 곱하기 0.95, 약 28.5g입니다. 15살 50kg 아이는 50 곱하기 0.85, 약 42.5g입니다. 체중이 늘면 필요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다만 정확히 계산하는 것보다 실전에서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끼니마다 단백질 한 가지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품질은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로 나뉩니다.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췄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우유처럼 필수 아미노산이 두루 갖춰져 있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불완전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일부 아미노산이 빠져 있지요. 하지만 다양하게 짝지어 먹으면 완전해집니다. 콩과 밥을 함께 먹는 것처럼요. 이것이 조합의 지혜입니다. 콩과 쌀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줍니다. 심지어 퀴노아처럼 식물성이면서도 완전 단백질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더라도 다양하게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 급원입니다. 완전 단백질이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23g, 고단백 저지방입니다. 소고기 안심 100g에 21g, 철분도 풍부합니다. 연어 100g에 20g, 오메가3가 최고 수준입니다. 달걀 1개에 6g, 간편하고 완전 단백질입니다. 우유 200ml에 6.4g, 동시에 칼슘도 220mg 들어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100g에 10g으로 일반 요거트의 2배입니다. 치즈 30g에 7g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아서 적은 양으로도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에 더해 식이섬유까지 딸려옵니다. 익힌 콩 100g에 단백질 9g으로 식물성 중 가장 좋은 급원입니다. 두부 100g에 8g, 칼슘도 150mg 함께 들어있습니다. 렌틸콩 100g에 9g, 철분도 풍부합니다. 아몬드 30g에 6g, 비타민 E도 있습니다. 호두 30g에 4.5g,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땅콩버터 2큰술에 7g으로 간편한 간식입니다. 딸려오는 이점도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와 렌틸콩은 칼슘과 철분도 함께 준이 성장기에 특히 좋습니다. 하루 식단 예시를 볼까요? 체중 30kg, 아이가 하루에 단백질 30g을 어떻게 채울까요?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 끼마다 단백질 한 가지씩만 올리면 자연히 채워집니다. 아침은 달걀 1개에 우유 200ml, 12.4g입니다. 점심은 닭가슴살 80g, 18g입니다. 저녁은 두부 4분의 1모, 8g입니다. 합치면 38.4g, 필요량 30g을 훌쩍 넘깁니다. 우유와 치즈에
연어를 곁들여 조합해도 되고 우유에 땅콩버터 샌드위치, 거기에 콩을 더하는 식물성 위주로 짜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끼니마다 단백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끼니에 단백질 든 음식 한 가지만 올려도 충분히 채워집니다. 둘째, 아침은 필수입니다. 밤새 굶은 뒤에 첫 공급이니까요. 밤사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므로 아침에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돕고 집중력도 높여줍니다. 셋째는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근육 합성의 황금 시간입니다. 운동 중 손상된 근섬유가 바로 이때 재건됩니다. 그리고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그래야 높은 흡수율과 풍부한 식이섬유 두 가지 장점을 함께 얻습니다. 그럼 단백질 보충제는 꼭 필요할까요?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천연식품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면 음식만으로 충분합니다. 천연식품이 흡수와 영양 균형 모두에서 보충제보다 낫습니다. 보충제를 고려할 만한 경우는 세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극심한 편식으로 음식으로 채우기 어려운 아이, 둘은 동물성을 전혀 먹지 않는 완전 채식 가정으로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 셋은 고강도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로 필요량이 일반 아이보다 훨씬 높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의사나 영양사와 먼저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단백질 과다도 문제입니다. 체중 킬로그램당 2.5g을 넘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콩팥의 부담입니다. 단백질 대사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콩팥에 부담이 갑니다. 둘째는 칼슘 배출 증가입니다. 과잉 단백질은 더 많은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셋째는 탈수 위험입니다.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많은 수분이 쓰여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적정량이 핵심입니다. 부족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됩니다. 권장량 범위 안에서 끼니마다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성장에 가장 좋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성장의 벽돌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근육과 연골의 재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치료 효과도 떨어집니다. 둘째, 체중의 개수를 곱하세요. 킬로그램당 0.85에서 1.2g, 30kg 아이는 약 30g입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셋째, 끼니마다 한 가지입니다. 매 끼니 단백질 하나면 충분하고 특히 아침이 중요합니다. 넷째, 동물성과 식물성의 균형입니다. 동물성은 흡수율을, 식물성은 식이섬유를 줍니다. 조합하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다섯째, 과다도 금물입니다. 킬로그램당 2.5g을 넘으면 콩팥에 부담을 주고 칼슘을 잃습니다. 보충제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학부모님, 아이가 고기를 잘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달걀과 우유, 두부와 콩이면 충분합니다. 양보다 시기가 더 중요하니 아침은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보충제 걱정은 접어두세요. 천연식품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 이야기 전부를 한 권에 담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잘하다. 우리 아이 건강한 성장의 모든 것. 성장의 원리부터 영양, 성조 숙증, 성장 호르몬 치료, 소화비만까지 영상에서는 짧게밖에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으시는 순서 그대로 쉬운 비유와 정확한 근거를 담아 꼼꼼히 풀었습니다. 우리 아이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드릴 겁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잘하다 하재욱으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기 전 지금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삼성잘하다 성장건강상담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우리 아이 키 성장 성조숙증 비만에 대해 24시간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면 키는 따라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